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학습을 통해 영어 활용에 도움을 드리는 최쌤의 영어 꿀팁입니다. 오늘 영상은 명사구에서 별정사와 함께 쓰이는 다양한 명사의 종류와 그 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정사와 함께 쓰이는 명사 관련 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사 관련 문법은 크게 명사의 수, 명사의 성, 그 다음에 명사의 격,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단수냐 복수냐 이걸 따지는 것이고, 성이라는 것은 남성으로 받을 것이냐 여성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중성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이라는 것은 주격으로, 즉 다시 말하면 주어의 자격이죠. 주어로 쓰일 때의 형태, 보어로 쓰일 때의 형태, 복격, 역격이라고 해서 이건 간접 목적어 형태로 쓰일 때의 형태, 그 다음에 대격, 직접 목적어 형태, 소유격, 소유를 나타내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사의 수입니다. 수.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수로 받을 것이냐 복수로 받을 것이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명사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세 가지입니다. 보통명사, 고유명사, 집합명사. 그런데 이 보통명사는 셀 수 있는 가사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명사에도 형태가 있는 유형의 명사가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의 명사가 있습니다. 불가산 명사에도 유형의 명사와 무형의 명사가 있는데, 과거의 성문 기본 영어라든가 일본식 문법 체계에서는 보통 명사가 셀 수 있으면서 형태가 있으면 보통 명사, 셀 수 없으면서 형태가 있으면 물질 명사, 셀 수 없으면서 형태가 없으면 추상명사, 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 셀 수 있는데 형태가 없는 게 분류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question, 질문. 질문은 형태가 없죠. 근데 셀 수는 있습니다. 질문 1개, 2개. 그래서 그 보통 명사와 관련한 문법사항은 이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형태를 떠나서 이것을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고유명사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되겠죠. 당연히 하나 있으니까 단수 취급될 겁니다. 그 다음 집합명사는 단수 취급되는 경우와 복수 취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복수 취급되는 경우를 뭐 군집명사다 이런 용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영상에서는 보통 명사를 중심으로 명사의 수, 성, 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고유명사와 집합명사를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명사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명사를 중심으로 명사의 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명사의 경우에는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다 100%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요런 정도의 기준으로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가 나뉘는구나 참고하시고, 만약에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는 거로 취급할지 없는 거로 취급할지 애매할 경우에는 이 기준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개별화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정된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우선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는 독립적인 경계가 있다. 이 형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분과 전체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고정된 형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컵은 형태가 있는데 컵 손잡이를 잘라가지고 컵 손잡이 가지고 우리가 컵이라고 그러진 않죠. 또 애플 뭐 다 같습니다. 그 다음 불가산 명사는 독립적 경계가 없어요. 고정된 형태가 없고 부분과 전체가 동일하게 취급돼요. 워터, 물, 여기 물이나 저기 물이나 뭐 위에 물이나 아래 물이나 같은 거죠. 에어, 공기, 레인, 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성의 정도입니다. 즉, 셀 수 있는 명사는 구체적 개념이나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question, chair, 뭐 excavator, excavator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포크레인입니다. 굴착기.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는 일반적 개념이나 물건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news, 온 세상의 뉴스 다죠. furniture, 가구. 위에 가산 명사의 경우에는 chair, 의자라는 것은 구체적 가구 중에 하나지만 의자, 소파 뭐 이런 걸 다 총칭하는 가구, furniture, 이건 셀 수 없는 거죠. 또 equipment, 장비. 그럼 아까 위에서 말한 excavator, 굴착기. 포크레인은 장비 중에 하나의 종류, 구체적인 장비 하나지만 셀 수 있어요. 근데 equipment, 장비 전체를 말할 땐 셀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산성의 정도. 셈하기가 용이한가, 즉 세기가 편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산명사는 세기가 편한 명사에 적용이 됩니다. hair라는 것은 머리카락이 한 올이 떨어져 있으면 셀 수 있죠. 하나니까. 뭐 두세 개 있다고 해도 two or three hairs 이렇게 셀 수 있는 겁니다. 쌀이 한 톨, 두 톨 떨어져 있으면 두 톨, two rices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머리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때는 hair입니다, 그냥. 또 쌀이 뭐 한 대박, 한 가만히 있다. 그럴 때는 그 쌀을 다 셀 수 없죠. 그냥 rice, 쌀 전체를 말하는 거죠. sugar, 설탕 하나하나 셀 수 있겠어요? 없어요. sand, 모래. 이렇게 셀기가 힘든 것은 불가산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자, 우선 보통 명사의 수 개념을 논의하기에 앞서 대표 명사라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명사라는 것은 그 명사가 속한 종족 전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개 전체. 개라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동물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겠죠. 이걸 대표 명사라고 하는데 이 대표 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플러스 단수 명사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처럼 A dog is a faithful animal. 단수를 받으면 되겠죠. A dog. 그래서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개는 인간에게 충실한 동물이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도 마찬가지고 셀 수 없는 명사도 마찬가지지만 더 플러스 단수 명사를 써도 됩니다.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셀 수 없는 명사는 주로 이런 형태, 2번의 형태, 더 플러스 단수 명사의 형태로 대표 명사를 만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수 명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1번 플러스 단수 명사보다는 복수 명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Doctors are generally respected people. 복수를 받으면 되겠죠. 의사는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의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종족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대표 명사인데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명사의 수 관련해서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기준을. 그것과 관련해서 주요한 사항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는 S가 붙은 복수형인데 단수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과목입니다. 학과목. Mathematics, 수학, Politics, 정치학, Statistics, 통계학. 물론 이제 통계학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셀 수 있는 걸로 바뀌어서 통계 수치라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학과목일 때는 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복수형의 국가명. 복수형의 국가명은 더와 함께 씁니다. 항상. 이게 좀 관사용법이죠. 나중에 배울 것이고 일단 the Philippines, 필리핀, the United States.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는 주가 여러 개죠. 50개 주가 있으니까 그게 모여서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states. S가 붙은 겁니다. The United States, 미합중국.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죠. 그 다음에 제도나 군도, 섬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 그래서 The Bahamas, 바하마 군도, The Hawaiian Islands, 하와이 제도,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책자 이런 겁니다.
Gulliver's Travels, 걸리버 여행기. S가 붙으면 책 한 권이죠. 작품 하나죠. 단수 취급하고 The Times, 이거 신문이죠. 영국의 신문이고 The New York Times, 미국의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 거리, 가격, 중량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개념상 하나의 단위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는 긴 세월이야. 그럼 10년, 이때 1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4년에서 세서 10년 동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10년이라는 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개념을 알아보시면 10 years is a long time to change the shape of land죠. 그래서 10년은 땅의 모습도 변하게 할 정도로 긴 시간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 가로 안에 보시면 time changes everything. 원래 영어에서는 이게 속담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다음 30 miles is a good distance. 30마일이라는 거리는 good distance, 상당한 거리다. 30마일은 상당한 거리이다. 여기서 저기까지 30마일이야 이 개념이 아니고 30마일이라는 거리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100 is too high for that good. $100는 그 물건에 치고는 너무 비싸. 다시 말하면 $100라는 가치,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다음 50 pounds is too heavy for children to lift. 50파운드라는 무게는 아이들이 들어 올리기에는 너무 무거워라는 표현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병명입니다. 병명. 질병의 이름은 전문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셀 수 없는 명사, 일상적인 것은 가산명사 취급을 합니다. 전문적인 질병을 따지면 이제 measles, 홍역 같은 거죠. 그다음에 flu, 독감, cancer, 암, appendicitis, 맹장염 이런 것들인데 위에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게 흔히 잘 안 걸리고 어려운 병명은 셀 수 없다. 그다음에 일상적인 거 cold, a cold, 감기, a sore throat, 목감기, headache, 두통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다고 보고 관용적으로 어를 붙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복수 형태로만 사용하는데 가산명사입니다. 복수 형태로만 사용하고 복수 취급을 합니다. 복수 동사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료품, groceries, 항상 복수를 써야 돼요. arms, 무기. 암은 팔이지만 arms 하면 무기입니다. remains, 유적. goods, 상품. customs, 세관이나 또는 관세. 그 다음에 thanks, 감사 인사. regards, 안부 인사. 이런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산명사로서 단수 형태로 사용하지만 복수 취급합니다. 복수 형태는 없어요. S가 안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police, 이제 관사용법에 나오겠지만 police는 더를 붙여야 됩니다. 경찰, people, 사람. 물론 이제 이게 people이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면 민족이라고 바뀔 때는 이제 어를 붙여서 하나의 민족, peoples에서 민족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cattle, 가축이죠. 가축이라는 것은 다리가 4개 있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입니다. poultry, 가금이죠. 가금은 다리가 2개 있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에요. 닭, 오리 이런 겁니다. vermin, 해충, 기생충, 클러지, 성직자. 이런 것들은 단수 형태로만 쓰되 취급은 복수로 합니다. 다섯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2개가 한 쌍으로 쓰이는 paired noun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복수 취급해야 돼요. 신발, shoes, trousers, 바지가랑이 2개죠. jeans, 청바지, pajamas, 잠옷바지, pants, 일반적인 바지, trunks, 이거는 사각 팬티 같은 거죠. 또는 수영복 같은 거, scissors, 가위, gloves, 장갑, glasses, 안경, spectacles, 망원경, 안경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장갑 한쪽, 양말 한쪽 하면 어를 쓸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장갑, 양말, 바지 이럴 경우에는 항상 복수로 써야 돼요. 얘들은
두 개의 짝만 있기 때문에 pair of나 pairs of라는 단위를 써서 단수 복수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복수를. 예를 들면 shoes are useful in the woods. 신발은 숲에서 유용하다. shoes 복수죠. 근데 a pair of shoes 하면 단수입니다. 신발 한 켤레가 아니라 신발 한 켤레인가요? 신발 한 켤레는 is needed 필요하다. 신발 한 켤레가 필요하다. 이때는 단수로 받아야 돼요. shoes가 아니라 a pair of를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some pairs of shoes. 신발 몇 켤레가 stolen 도난당했다. 이때는 some pairs of shoes니까 복수로 취급하죠. 그래서 이런 한 쌍으로 묶여서 쓰이는 명사들은 단독으로 쓰면 복수 취급하고 a pair of가 앞에 붙으면 한 켤레 한 쌍 이거죠. 단수 취급하고 그 다음에 pairs of가 붙으면 복수 취급. 다음은 여섯 번째로 단수 복수 형태가 동일한 가산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명사 앞에 결정사가 어느 것에 오느냐에 따라 단복수가 결정이 돼요. 어가 오게 되면 단수 취급하고 to가 오게 되면 복수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ersonnel, 인원, 직원이라는 뜻이고 aircraft, 항공기, craft가 붙는 명사들이 다 이렇게 쓰입니다. crossroads, 교차로. crossroad 해도 되고 roads 해도 됩니다. 이거 뭐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차이니까. means, 수단. species, 종, 생물의 종이죠. deer, 사슴, sheep, 양, fish, 물고기, salmon, 연어, carp, 잉어, silver carp, 붕어, 이런 것들. cod, 대구, trout, 송어, herring, 청어, 물고기가 많네요. 자, 그래서 예문처럼 all the means were useless 하면은 모든 수단들이 앞에 all이 붙었으니까 복수 취급해요. 무용지물이었다. 그런데 옆에처럼 the means works 그 수단은 하나죠. 하나로서 works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a fish was found dead 물고기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 그런데 옆에 보면 fish are로 봤죠. fish are 앞에 어가 없으니까 abundant in this river 이 강에는 이 물고기가 abundant 풍부하다. 물방고기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복수 형태가 같아서 앞에 오는 결정사를 기준으로 단수복수를 결정하는 가사명사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은 더 플러스 국가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복수로 받습니다. The Koreans, 한국인들, The Americans, 미국인들, The Turks, 터키인들. 이렇게 이런 것도 N이나 K로 끝나는 형태는 S를 붙이죠. 그런데 The British, The Dutch, The French, The Chinese처럼 SH나 CHESE로 끝나는 형태의 국가형 용사에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S를 붙이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형태나 발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Britishers 이렇게 안 쓰죠. 더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 영국인들, 네덜란드인, 더치, 네덜란드 사람들, 프렌치, 프랑스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그러면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를 아예 셀 수 없냐? 그렇지 않다. 셀 수 없는 명사, 물질을 나타내거나 추상적 개념의 명사들도 계량 단위나 용기, 그릇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셀 수가 있습니다. 계량 단위는 킬로그램, 턴, 그다음에 미터, 리터 이런 것들이겠죠. 자, 예를 들어보면 1 liter of water, 물 1리터가 is needed, 필요하다. 3 tons of salt, 소금 3톤이 복수로 받았죠. 쓸 수 없지만 3 tons가 이제 주어기 때문에 그런 거죠. being loaded onto the truck, 트럭에 실리고 있다. 그다음 용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glass, 한 잔이 잔, 컵, 잔, bottle, 병 이런 겁니다. 그래서 2 cups of coffee, 커피 2잔이 have been ordered, 주문되었다. 또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서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는 a piece of advice, 충고 하나, 한마디, a loaf of bread, 이건 물질이지만 빵 한 조각, loaf 조각, 2 sheets of paper, 종이 2장, sheet,
한 장, 두 장 할 때 장.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단위를 이용해서 셀 수. 다음은 명사의 성별에 대해 알아보면 단수 명사는 남성일 때 he, 여성은 she, 중성은 it으로 보통 받습니다. 복수 명사는 they로 받죠. 그래서 명사의 성별은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크게 뭐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국가나 배를 여성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명사의 격이란 것은 이제 격에는 주격, 복격, 목적격에는 이제 역격, 간접 목적어, 대격, 직접 목적어, 소유격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유격입니다. 이 소유격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사의 소유격과 관련해서 첫 번째 1.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 철자법은 단수 명사에는 apostrophe s를 붙이면 되죠. My father's car. 복수 명사는 복수 명사 뒤에 s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 명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s를 안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로 이제 인물의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는, 뭐 안 붙이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복수 명사, my parents 하고 apostrophe s만 붙여요. 그리고 house. my parents house. 이상하죠? 다음, 3일 girls high school. 3일 요거. 이렇게 girls 뒤에 apostrophe만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s로 끝나는 단수 명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로 끝나는 단수 명사는 apostrophe만 붙여도 되고 s를 또 한 번 apostrophe 뒤에 붙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편하신 듯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안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Socrates ideas, 소크라테스의 개념들, 이 사상들, 그다음에 Charles Dickens's novels,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 이렇게 apostrophe만 붙이면 좋습니다. 미스터 루이스 스톡, 루이스 좀 이상하죠? 발음은 미스터 루이스입니다. 그냥 S 한번 생략하죠. 미스터 루이스, 루이스 씨의 또 이런 식으로 철자법은 소유격 만들 때 쓰시면 됩니다. 명사의 소유격 관련해서 두 번째 유의할 사항은 특수한 형태의 소유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 단어의 구 전체가 소유격의 개념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The man next door가 하나의 구입니다. 우리 이웃집 남자. 여기 이제 apostrophe s가 붙이는 거죠. 맨 뒤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웃집 남자의 부인. The man next door's wife. 또 Henry VIII. 헨리 8세란 뜻이죠. 여기에 apostrophe s를 붙이면 됩니다. Henry VIII's six wives. 헨리 8세의 6명의 부인들. The Smith's new car. The Smiths 하면 이제 스미스 가족입니다. 고유 명사에 s가 붙으면 사람의 이름일 경우에는 그 가족 전체를 말해요. 그럼 스미스 가족의 new car, 새로운 차. 이렇게 구 전체가 소유격으로 쓰일 때는 그 구의 맨 뒤에 apostrophe s를 붙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냐 각자 소유냐의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문 보시는 게 더 빨라요. 조앤 앤 하고 한 번만 apostrophe s를 붙이면 조와 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앤 앤's children, 조와 앤의 아이들. 그런데 조스하고 and 앤's 두 번 apostrophe s가 나오게 되면 각자 소유예요. 조스 and 앤's children 하면 앞에 조스 children and 앤's children인데 children이 한 번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조의 아이들과 앤의 아이들. 이런 개념이죠. 이건 각자 소유다. 뭐 이렇게 개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격 명사의 소유격은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명사에 apostrophe s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my friend John 하면 my friend랑 John은 같은 의미죠. 내 친구 존. 동격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뒤에 John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my friend John's wife. 내 친구 존의 부인. 그다음 복합 명사의 소유격은, 즉 복합 명사는 명사가 두 개, 세 개 이어져서 하나의 개념으로 쓰이는 건데 복합 명사의 소유격은 마지막 명사 뒤에 apostrophe s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father-in-law 하면 장인 어른 또는 시아버지 이런 뜻이죠. in-law라는 개념은 혼인 관계로 생기는 인적 관계를 전부 in-law 합니다.
우리 시댁 식구들 하면은 my in-law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 처가 식구들 my in-laws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ther-in-law 하면 혼인관계로 생긴 아버지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남자 입장에서는 장인입니다. 그래서 father-in-law's house, 우리 시아버지나 장인의 집, 맨 뒤에다 붙이면 되죠. son-in-law's car, 사이가 되겠죠. 혼인관계로 생긴 아들이니까 내 사이에 차, 이런 식으로 뒤에다 붙이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독립소유격이란 의미가 분명한 경우에는 뒤에 붙는 명사를 생략하고 소유격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ose is this book? 이 책 누구 거니? Peter's book. 피터의 책이에요. 근데 book 앞에 나왔죠. 또 쓸 필요가 없으니까 Peter's 소유격만 씁니다. 피터 거예요. 주로 이렇게 쓰고 또 관용적으로 보면 shop, 상점이라거나 store도 해당이 되죠. firm, 회사, church, 교회, house, 집. 이런 것들은 소유격 뒤에 흔히 생략되어서 많이 씁니다. 아마 이것은 역사적 연원으로 봤을 때 마을에서 주로 흔히 자주 접하는, 아주 빈번하게 접하는 그러한 곳들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 bought it at Smith's 하면은 나는 그것을 샀다. 사는 거니까 상점에 샀겠죠. 그래서 스미스의 가게에서 샵을 생략해버립니다. Smith's. 그럼 어퍼스트피 없네요. 상점이나 회사 이름에는 흔히 어퍼스트피까지도 생략해버립니다. 그 다음 She got married at St. Joseph's. 그녀는 성 조셉 성당, 성 조셉 교회에서 결혼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다음 또 doctor, the dentist, 치과 의사, 뭐 또 hairdresser, 미용사, the butcher, 정육점 등의 뒤에도 apostrophe 생략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흔히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Mom is now at the hairdresser. 엄마는 지금 미용실에 갔어. 이런 뜻이고. Dad went to the dentist yesterday. 우리 아빠가 어제 치과에 갔다 왔어. 이런 뜻이 되죠. 어퍼스트로피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명사의 소유격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첫 번째는 소유를 나타내겠죠. My father's house is big. 우리 아버지가 소유한 집이죠. 우리 아버지의 집은 크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 같은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Mary's brother is a lawyer. Mary's brother 하면은 메리가 소유한 형제는 아니죠. 가족 관계에 있는 메리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변호사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죠. Peter's eyes are blue. 피터의 눈은 blue. 파랗다. 그럼 이제 피터의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자. 누구의 신체적 특징을 나타낼 때 소유격을 씁니다. 누구누구의 코는, 누구누구의 얼굴은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만드는 주체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The girl's story. 그 소녀가 소유한 얘기가 아니고 그 소녀가 꾸며낸 이야기는 is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The president's arrival in this city. 이 도시의 대통령의 도착은, 대통령이 도착을 소유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여기에 도착하는 행위, 이런 것도 소유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president's arrival in this city makes citizens excited. 이 도시에 대통령이 도착해서 시민들이 흥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소유격을 어퍼스트로피 S가 아니라 오브 플러스 소유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브 소유격이죠. 다시 말하면 오브 명사입니다. 오브 명사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사람, 동물, 국가명 이외의 명사들은 의인화되지 않는 이상,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상 어퍼스트로피 S보다는 오브 명사 소유격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the name of the building. the building's name 해도 되지만 빌딩에 대해서 the name of the building 이런 식이 더 많이 씁니다. is unknown.
그 건물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The back of the room was dark. 그 방의 뒤쪽은 어두웠다. 이렇게 오부명사 소유격을 쓰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 6번째, 소유격은 행위나 상황이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a day's journey, 하루의가 아니죠. 하루 동안 걸리는 이런 뜻입니다. 하루 동안의 여행, 즉 당일치기 여행이다 이런 뜻이죠. 20 minutes delay, 20분간의 지연. 이렇게 행위나 상황이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정 시점에 일어난 사건의 apostrophe s를 쓰기도 합니다. yesterday's news, 어제의 소식, tomorrow's weather, 내일 날씨,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얼마 어치라는 표현하죠. 10원어치, 100원어치 이럴 때 가격 단위 명사에 소유하고 worth라는 가치라는 뜻을 가진 명사 worth를 쓰면 돼요. 예를 들면 $10 worth of popcorn. 팝콘 10원어치 주세요 할 때 팝콘 10원어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단위 명사의 apostrophe s, 즉 가격의 소유격 플러스 worth를 쓰면은 얼마 어치 뒤에 오부명사 얼마 어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통 명사 말고 고유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유 명사는 이제 proper noun이라고 하는데, 개념은 사람, 장소, 기구, 기관, 선박, 간행물, 연극, 그림 등에서 유일무이한 것들의 이름을 말하고, 첫 철자는 항상 대문자로 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수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단수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는 거 있어요. 보통 명사처럼 사용된다는 건 뭐죠? 단수 복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국민 한 사람이나 어느 집안의 사람을 나타낼 때는 고유 명사 앞에 어나 언을 붙입니다. 부정관사. 예를 들면 he is a Swiss 하면은 그는 스위스 사람이고, and she is가 생략되고 she an English, 그녀는 영국 사람이다. 한 사람을 나타낼 때 국민 한 사람 어를 쓰면 되고, he is a Carnegie. 원래 고유명사 앞에는 무관사가 원칙이에요. 관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를 붙였어요. 카네기 집안의 사람이다.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가족이나 부부를 나타낼 때는 고유명사에 복수형의 더를 붙이면 됩니다. The Browns dropped by on their way home. The Browns, 브라운네 부부가 또는 브라운네 가족이 on their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dropped by, 잠깐 들렀다. 다음에 작품이나 제품을 나타낼 때 어나 언을 붙이거나 복수일 때는 기수를 붙이면 돼요. 2, 3, 4. 고유명사 앞에. 예를 들어 There is not a Ford in this exhibition room. 이 전시실이죠. exhibition room. 이 전시실에는 Ford 하면은 포드 자동차 회사의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some Rembrandts are housed in this museum. 렘브란트에 s를 붙였죠. 그리고 앞에 some이 있습니다. 그러면 렘브란트의 작품 몇 점이 이 뮤지엄, 미술관에 are housed, 소장되어 있습니다. house가 동사로 쓰면 이제 소장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이나 성질을 표현할 때 고유명사 앞에 어나 더를 붙입니다. 근데 뒤에 수식을 받을 경우에는 더를 붙이고 아닌 경우에는 어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A Newton cannot be a Shakespeare. 뉴턴은 과학자죠. 근데 고유명사인데 어를 붙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 뉴턴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 즉 뉴턴과 같은 과학자는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가가 될 수 없다. 자질이 다르다 이런 뜻이죠. 다음, he is the Newton of this age. 하면은 뒤에 of this age의 수식을 받아서 뉴턴이 아니라 더 뉴턴이 붙은 겁니다. 그는 이 시대에 뉴턴과 같이 위대한 과학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음 집합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collective noun이라고 하는데, 집합명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그룹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army, BTS의 army도 마찬가지예요. audience,
committee, company, crew, enemy, family, flock, gang, government, group, herd, navy, press, public, staff, jury, team. 다 이런 것들입니다. 집합명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집단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언급을 하면 단수로 보고 집단의 구성원 모두를 지칭하게 되면 복수 취급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복수 취급할 때 군진명사다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영국 영어에서는 주로 집합명사를 복수 취급하고 미국 영어에서는 심플하게 단수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my family is big. 우리 가족은 규모가 크다. 그거는 미국식 영어가 되겠죠. 단수 취급했죠. 근데 my family are all tall. 이때는 그러니까 복수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아니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은 이런 뜻입니다. all tall. 모두 키가 크다. 가족 전체가 키가 크다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문장의 의미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large audience was gathered.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청중이 운집했다. 단수 취급했습니다. 청중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근데 all audience were moved by his speech. 그의 연설에 모든 청중이 감동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청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리키니까 were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미국식 영어로 쓴다면 다 단수형 동사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제 복합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합명사란 명사의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명사로 이루어진 단일한 의미의 명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two word, 두 개의 명사로 이루어지거나 three word, 세 개의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명사가 대부분입니다. 두 단어짜리 복합명사를 살펴보면 boyfriend, 또 in-laws 한번 나왔었죠. 처가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 그 다음에 looker on, 방관자 또는 구경꾼, bystander, 구경꾼, passerby, 지나가는 사람, 행인, toothbrush, 칫솔, consul general, 총영사,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명사는 daughter-in-law, 며느리, man in uniform, 제복 입은 사람들, 경찰, 군인,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죠. son-in-law, 사위, commander-in-chief, 총사령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복합명사의 용법은 주로 명사, 명사로 이루어지거나 명사의 소유격 명사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명사,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복합명사의 용법입니다. 첫 번째, 명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명사는 특징이 선행명사, 앞에 오는 명사가 형용사처럼 후행명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설명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 horse race 하면은 horse, 말들이 하는 경주, 즉 경마죠. 또 race horse가 되면 어떻게 되죠? 경주를 하는 말, 즉 경주마 이렇게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행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항상 단수로 쓰이게 되죠. A ticket office, 매표소. Two ticket offices, 두 개의 매표소들.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만 복수로 바꾸면 됩니다. A shoe store, 신발 가게, shoe stores, 신발 가게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철자법은 이 경우에는 하이픈으로 연결할 수 있죠. girlfriend 이렇게. 이거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것은 점차 소멸하는 추세고, 오히려 두 번째처럼 짧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처럼 붙여 써버립니다. bathroom 이렇게. 근데 이제 좀 길거나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명사로 분리시켜서 따라따라 쓰면 됩니다. furniture shop, 가구점. 명사가 두 개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명사는 어떤 용법일 때 쓰이느냐? 첫 번째는 일반적 총칭 중에서 특정 그룹을 나타낼 때 씁니다. sheepdog 하면 목양견, 즉 양치기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 중에서도 양치기용 개, 특정한 그룹이죠. 또 mineral water, 광천수, 물 중에서도 특정한 종류의 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생물의 일부를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table legs, 탁자의 다리. 또 세 번째, 후행 명사를 만들기 위해 앞에 오는 명사가 희생되는 경우. fox for, 여우가죽. 여우가죽 만들면 여우가 죽어야죠. 치킨 숲, 닭죽인데 닭을 죽여야 닭죽이 나오겠죠. 이렇게 쓰고, 또 특정한 종류의 용기, 그릇 또는 용기를 표현할 때 씁니다. A matchbox, 성냥갑, coffee cups, 커피잔들 이렇게 쓰고, 재료와 동사를 동시에 표현할 때도 씁니다. A silk dress, 비단옷, gold watches, 금시계 뭐 이런 거죠. 또 정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물에도 씁니다. evening news, 저녁 뉴스, 매일 저녁하는 뉴스죠. 이럴 때 명사 플러스 명사 구조를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복합 명사 구조는 명사의 소유격 뒤에 명사를 쓰는 경우입니다. 그 특징은 선행 명사가 형용사처럼 후행 명사를 수식 설명하는데 소유와 관련된 기타 의미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소유격의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mother's car, 뭐 우리 엄마 소유의 차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수일 경우에는 특징이 두 명사 모두 복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ird's nest 하면 이제 새 둥지 하나일 때는 단수로 쓰는데 새 둥지들 여러 개를 나타낼 때는 birds, nests 둘 다 복수로 써야 됩니다. 또 a man's sweater를 복수로 쓰면 men's sweaters, 남성용 스웨터. 그래서 우리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그 매장에 가면 남성용품점, 남성 의복 그 코너를 말할 때 주로 men's clothes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용법은 첫 번째는 소유관계나 물리적 특성 등 앞에서 전술했던 소유격의 의미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 표현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쓰이죠. 그래서 my father's house, 우리 아버지 소유의 집, Peter's eyes, 피터의 눈, 그 어떤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죠. The president's visit, 행동이나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방문. 또 그 다음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일부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An elephant's trunk, 코끼리의 코. 또 세 번째는 선행 명사가 사용자나 생산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hildren's clothes, 아동복 코너 이런 얘기죠. 아동이 사용하는 옷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goat's milk, 염소의 젖. 염소가 생산하는 젖이죠. 그 다음 지속되는 기간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20 minutes delay, 20분간의 지연 이렇게. 그 다음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의 이름에도 씁니다. Yesterday's news, 어제의 뉴스, tomorrow's weather, 내일의 날씨. 이것들은 반복되는 게 아니죠.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특정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사의 소유격 명사로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복합 명사는 명사, 전치사, 명사 구조입니다. 이것들은 명사, 앞에서 전술한 명사, 명사나 명사의 소유격 명사 의미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모두 쓰입니다. 그러면 feeling of disappointment, 실망감, letters from home, 집에서 온 편지들 뭐 이런 것들이죠. 이 경우에는 주로 다른 전치사도 쓸 수 있지만 주로 전치사가 of를 쓰입니다. 그래서 of가 쓰여서 소유관계를 표현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of 명사 소유격 구조이죠. 그래서 용법으로는 첫 번째, 일반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명사, 즉 명사 간의 의미적 연관성이 없을 때 이렇게 씁니다. A man from Korea University, 고려대 출신의 남자. The man from Toronto,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었죠. 토론토에서 온 남자 이렇게 쓰고. 두 번째는 무생물의 소유격 표현에도 씁니다. The name of the street, 그 거리의 이름, 거리명. 또 무생물의 일부를 표현할 때도 씁니다. The roof of the house, 그 집의 지붕. 그 다음 용기와 그 내용물들을 동시에 표현할 때도 씁니다. 이것은 불가산 명사를 셈하는 단위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ox of matches, 성냥 한 갑. 그럼 안에 있는 성냥과 성냥갑을 다 포함하는 거죠.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커피 잔이 아니라 커피잔을 함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A piece of advice, 뭐 조언 한마디. tons of sugar, 수톤의 여러 톤의 설탕 이런 것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오브 구조로 쓰입니다. 공간에는 이제 top, bottom, front, back, side, edge, 가장자리, inside, outside, 내외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시간적으로는 beginning, 시작 부분, 첫 부분, middle, 중간 부분, end, 끝 부분, part, 그냥 부분이죠. 그래서 뭐 the top of the world, 세상의 꼭대기, 그래서 절정의 행복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을 명사, 전치사, 명사 구조로 씁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채쌤의 영꿀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짧은 시리즈물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